끝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추는 잘 따셨나요? 네. 그날 저도 집에 급하게 가서 고추순 따고 열심히 엄마 일을 돕고 있는데 딸기를 집에까지 배달을 시켜주셔가지고 정말 6년 만에 딸기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신앙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런 날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는 사실 처음입니다. 이게 남편의 영역이라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선교 편지도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봤는데요. 저의 첫 선교 보고를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회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요. 부모님이 네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저희가 힘을 얻으려고 저희 집안에 정말 첫 믿음의 그런 길을 걷고 계신 저희 작은 외숙모님도 같이 초대를 해서 네 제가 마음에 좀 힘을 얻으려고 초대를 해서 제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 엄마 험담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세상에 있는 거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저희 엄마가 제가 그렇게 다니는 거를 너무 못마땅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헛똑똑이라 그러고 정상이 아니라 그러고 역마살이 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진짜 무던히도 참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모님 섬겼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데에서 산다고 혀를 많이 차시고 되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오늘은 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손수건 챙겨왔습니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 또 복음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쪼개 흔들어서 병든 육체와 아픈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더 건강하고 기쁜 내일을 사셨으면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상상을 제가 못했거든요. 제 기대보다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굉장히 벅차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너무 축복하고 네, 사랑합니다. 네, 귀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진짜 무수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땐 육체적 고통도 또 아픔도 겪어내야 되는데 힘이 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또 보게 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쓰실지 저도 사실은 기대가 되고 또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리라 다시 한번 또 결심을 더 다지게 되는 오늘입니다. 근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한테 참 야박하게 느껴지는데요. 또 그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뜻이고 계획이라면 우리는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허락하신 그 땅에서 또 오직하게 또 일상을 살아내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고 제가 이곳에 살면서 참 암담하고 처절할 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언더우드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끔찍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위를 뚫는 무수히 떨어지는 그 흔적 없이 말라 비틀어지는 물방울 중에 사라질 그 물방울 한 방울이 제 역할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살고 싶어요?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셨더라도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살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교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처럼, 그리고 정말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이게 또 하나님이 제 일상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제가 또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나 서원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선교 훈련 받을 때 이왕 저를 보내실 거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맡기세요. 딱 한 번 사역했거든요. 딱 한 번 한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접수를 하셨어요. 결국은 그곳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만큼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천국 하면서 사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된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은 사진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니카라과예요.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멕시코 밑에 저기 양쪽으로 바다가 막 펼쳐져 있는 저 빨간 곳, 코스타리카로 내려가는 저곳이 이제 니카라과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제가 왜 1년 내내 쓰레기가 탄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이제 까만 연기가 1년 내내 올라가니까 동네 색깔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쓰레기가 이제 지금 정비가 된 상태여서 좀 평평해요. 근데 연말에 한 번 정도 저렇게 쓰레기를 이제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더 태우기도 해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저 쓰레기장에서 재활용 그 용품들을 이제 수거를 해서 그걸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저희 동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비가 오면 우기 건기만 있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저희 마당까지도 저렇게 차요. 그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비가 오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물을 배급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보내는 파이프가 많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저렇게 애기들까지 물통을 다 들고 저희 집으로 물을 받으러 가요. 저희 집은 우물이 있거든요. 그 다음 보면 길이 저렇게 뻘길이라서 우리나라는 그 애들이 우기 때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익스큐스가 돼요. 왜냐면 길이 저래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장화가 아직 없어서 운동화를 버려야 되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해요. 저렇게 물이 차서 그냥 우기 때는 저렇게 물이 차 있고, 근데 뭐 질퍽질퍽 이제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차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건기예요. 그러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뭐 보통 체감 온도가 40도니까 그냥 우리는 쭈쭈바를 입에 물고 살아요. 저렇게 애들이 쭈쭈바 물고, 저 의자를, 등받이 없는 의자를 다 바꿔버렸거든요. 왜냐면 아직 그 공부하는 이런 태도가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좀 늘어져 있어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아서 저렇게 의자를 바꿨더니 정말 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수업 듣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쭈쭈바를 얼리고, 저 냉동실 하나는 냉커피는 우리 애들은 이제 아이스커피 입에 물리고, 조그만 애들은 쭈쭈바 물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건기를 보내요. 저렇게 이제 방과후 수업 시간에도 쭈쭈바를 물고 공부를 하고, 성경학교 시간에도 이제 쭈쭈바를 물고 하고, 저희가 방과후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 8월에 도착을 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태권도 관장님이 계실 때는 태권도 수업 자체가 3클래스가 있었거든요. 태권도 클래스가 학생이 150명이었어요. 저 조그만 센터에. 그리고 과목이 보통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4단계로,
꼬맹이부터 6살부터 큰 애들까지 있으니까 4과목이 있고 수학이 4과목이 있고 피아노는 우리 미국 교회 반주자께서 줌으로 수업을 해주시고 드럼 수업이 있고 또 영어는 꼬맹이들하고 이제 중학교 영어는 제가 가르치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보통 13과목 정도가 돌아가는데 산수, 스페니시 정도는 방과후에서 저렇게 큰 아이들이 저 큰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동네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쳐서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나라 야학당 같아요. 근데 그런 마당학교고 토요일 날은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6살부터 11살까지 이름이 베텔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저희 집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제가 1남 5녀 중 둘째인데 저 크면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불가사의하다. 그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엄마 너무 존경하게 됐다고. 나는 애가 없어도 나 한 몸 사는데도 이렇게 버겁고 힘든데 농사를 하면서 애 6을 어떻게 키우셨냐고. 그쵸. 근데 제가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낙천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공책이 풍부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았다기보다 제가 뭘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공책을 한번 사보고 깍두기 공책 그거 한번 사보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예쁜 공책 사고 싶어서 공책을 샀지 공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공책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는 뭘 하면 상으로 공책을 많이 줬어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공책을 바라보면서 내가 되게 마음 부자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공책을 살 돈도 사실 없거든요. 공책이 비싸요.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공책을 살 거면 이제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분기마다 종강할 때 공부를 잘한다고 공책 주진 않아요. 공부는 당연히 주지만 1차적으로 성실한 아이들. 아까 왜 비가 오면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많아요. 못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당연히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자. 이게 우리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길에 질퍽해서 학교는 못 가도요. 방과후 수업하고 성경학교로 오는 거예요. 공책 받으려고. 근데 그게 예쁜 공책 막 저도 박스로 사가지고 나눠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누는 행복.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에 저렇게 서 있는 큰 애들이 저런 방과후 수업, 성경학교를 통해서 커서 가르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책하고 연필, 뭐 크레용, 가위, 풀 이 정도는 제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손으로 와도 돼요. 맨손으로 와서 이제 저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쌀이 생기면 쌀을 나누고 뭐 콩이 생기면 콩을 나누고 또 뭐 지팡이가 생기면 어른들한테 지팡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우렁더우렁 살고 있고 지금 저게 이제 밥 해주시는 저 니카라과의 전통 음식집에 이제 나카타말이라고 하는 건데 바나나 잎에 밥 싸서 만드는 그런 거. 그래서 나카타말도 한 대여섯 시간을 막 쪄내야 되는 음식이라서 집에서는 잘 못 먹어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는 우리가 만들든지 아니면 뭐 주문을 하든지 해서 애들이 집에서 먹지 못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먹이려고 많으면 100명까지 100명 정도 그리고 보통 이제 80명 정도는 매주 밥을 저렇게 해서 도시락통에 싸줘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달걀 후라이 만들고 못 먹었잖아요. 지금 거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달걀 후라이를 해주고 어떤 때는 이제 우유 못 마시니까 우유에 시리얼 나눠주고 뭐 저렇게 플라타노라 그래서 바나나 튀겨 먹는 바나나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저 엄마들 3명을 제가 이제 고용을 해서 부엌을 맡겼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장 보는 것부터 부엌을 아예 이렇게 전담을 해주니까 제가 성경학교에 집중적으로 수업 준비할 수도 있고 저 자리가 원래는 제가 뭐 야채라도 심어서 먹으려고 만들었던 제 텃밭이었는데 부엌을 만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 텃밭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저렇게 이제 부엌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동네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하고 다 나가서 한 20분 동안 조를 나눠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를 저렇게 주워요. 그러면은 뭐 그 까만색 쓰레기 봉투에 한 20분 정도 줍는데 보통 까만색 쓰레기 봉투에 4개가 나와요. 그 리터를 모르겠지만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한 4봉투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쓸어서 이제 버리고, 그리고 또 제가 1년에 저게 지금 물폭탄을 맞은 집의 침대인데 1년에 제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저는 훈련을 참 오래 시킨 게 선교제 들어가서 후원금을 한 번도 제가 모금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선교비를 좀 후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공급하는 대로만 한번 살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뭐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역비 주시는 것 중에 이제 조금씩 모아서 만든 게 뭐냐면 1년에 한 가정씩, 왜 우리 동네가 만들어진 지 15년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판이 사궈가지고 구멍이 나서 저렇게 이제 뚫리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집에 이제 지붕 공사를 한 가정씩 해주자 이렇게 해서 해줬던 계기가 된 집안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사진 보면 이제 집을 건들 수가 없어서 집 위에 그냥 지붕을 하나 더 친 거예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해주거든요. 그럼 집에 빨랫줄만 이렇게 그어놓고 빨랫줄에 빨래를 걸어놓으면 그게 이제 칸막이에요. 그래서 얘네 집은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얘네 집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딸을 이제 왜 결혼이란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의 2딸이 저렇게 낳은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손녀들이죠. 저 손녀들과 저 할머니의 2딸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빨랫줄 있는 그 집에서 침대 3개에 9명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가 되고 11살, 12살 되면 이제 아동 성폭행 막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 일하러 나가고 뭐 엄마, 아빠 안 계시고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다 소리를 듣니 차라리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을 저렇게 만들고 이제 금남의 집을 했죠. 할머니한테 신신당부를 시켰어. 이 방은 누구라도 남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줘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저 집은 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남편이 감옥에 복역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인데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데 워낙에 가난하니까 뭐 딛고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서 뭐 식당을 하든 문구점을 하든 뭐 이제 가게를 하든 이게 차려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저 자리가 우리 집터만큼 커요. 되게 좋은데 지붕이 뚫려서 그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지붕을 갈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게 식당을 하게끔 하고 제가 문방구를 차려주고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세팅을 해줬어요. 지금 너무 제가 처음에 니카라과 가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엄마예요, 저 엄마가. 왜냐면 그냥 그랬잖아요. 대놓고 돈 달라고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게 하시고, 제가 왜 말 못하는 것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무수히 참는 거에 훈련을 시킨 게 사실 저 엄마예요. 근데 지금 최고의 동역자가 됐어요. 저희 남편 가셨을 때 막 시청에 돌아다니면서 사망 신고니 뭐 이런 거 정말 자기 일 다 팽개치고 2주 동안 그 서류 다 마무리해주고, 제가 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뭐 통장 어카운트 하는 거, 통장 정리하는 거, 뭐 돈 찾는 거 이런 거를 저를 끌고 다니면서 저 엄마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엄마 중에 한 명이 저 엄마예요. 이제 그렇고 또 그 다음 보면 이제 저가 우리 아이들이 왜 이제 13살이 지나도 사고 친 애들이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못하는 스페니쉬로 언니들한테 동생들 다 잘 단도리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렇게 파자마 나잇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저 큰애들만 모여가지고 먹고 먹이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또 뭐 저녁 저렇게 뭐 이제 김치 만드는 거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뭐 같이 김치도 만들고 밥도 같이 해 먹고 울고 웃고 이러면서, 우리 애들이 다 밖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 닭보듯 했어요. 같이 봉사를 하는데 이 우애, 뭐 끈기, 의리 이런 게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되게 가족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하고 저 예쁜 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애 제가 선교사를 파송시킨다는 마음으로 제가 원래 매니저로 삼고 싶었었는데 제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선교센터를 보냈다는 애가 저 아이인데 쟤는 월급 받으면 저한테 용돈 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애들이 다 방과후를 통해서 큰 청년들이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왜 허허 벌판 언덕배기 하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뭐 어디 갤러리에 간다든지 도시에 나가서 뭐 어디 구경도 시켜주고 소풍도 가고 산에도 가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데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산행을 하는데 그 산행하는 모습이고 또 모여서 성경 읽고 또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멤버고 아까 강아지 안고 있던 되게 요 앞에 있는 애 제가 제 1기 제자인데 까테린이라고 저 친구가 최초로 대학을 졸업을 해서 CPA가 돼가지고 공인 회계사가 돼서 독립한 친구가 저 친구고 그 예쁘게 생긴 걔는 이제 센터로 갔고 그리고 또 나오겠지만 이제 공립대학을 보내놨는데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정신교육을 시켜요. 이념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학교를 아예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영어학원을 다니게 했더니 장학금으로 다니게 했더니 그거 갖고 이제 콜센터 우리는 콜센터의 그 월급이 일반 학교 선생님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다 국가 소속의 선생들이지만 콜센터는 사기업이잖아요. 월급이 많아서 콜센터가 어떤 드림 잡이에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가 콜센터예요. 저기도 이제 밤에 애들이 저렇게 와서 피자 먹고 밥 먹고 컵라면 먹고 저렇게 하얀 무진장 먹고 그 다음날 소화제 달라고 그래요. 배에 막 저장을 하는 거 집에서 못 먹으니까. 우리는 성경 읽는 모습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그러는 먹고 이러는 게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서 서체 그냥 갖다 놓고 먹어요. 서체.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거를 먼저 배운 사람이 하여간 늦게 들어오는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저기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배우려고 들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철저하게 깼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나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편지 만드는 것도 이거 나는 할 줄 모른다 가르쳐 달라. 전화로 뭐 어떻게 하세요?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이러면서 제가 뭐 몇 날 며칠을 하여간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엄마들하고 함께하는 1박 2일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성경학교든 방과후 수업이든 일반 학교도 엄마들이 집안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이거는 혼자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엄마들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5명 훈련받는 청년들을 하고 그 엄마들 다 초대를 해서 센터 하나를 빌려가지고 저렇게 1박 2일 이제 세미나와 이제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한 거고 여기는 우리 애들이 이제 소풍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간 차 하나에 저가 남편 가시기 전에는 조그만 트럭이었거든요. 그 한 트럭에 저희는 다 싣고 바다고 산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린이 전도 협회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린이 전도 협회를 막 찾았는데 그게 보통 미국에서는 CEF라 그래서 당연히 같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다른 이름으로 니카라과에 너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요청을 해서 우리 청년들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저 선생님보다도 제가 훨씬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더 잘 살고 잘 배우고 그래서 선교지 은연중에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저 세미나를 요청했다가 저 선생님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청년 세미나를 계속 해주십사. 그랬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획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정말 유례 없는 청년 세미나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들어와서 해요. 그럼 오시면 제가 이제 다 식사 대접하고 뭐 교제하고 저거는 이제 우리 신상복 선교사 가시기 전에 우리 장학금을 후원을 받았었는데 저 장학재단은 뉴욕에 있는 이제
기업인데 저분께서 장학재단 이름을 심상복 장학회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 가시고 나서 심상복 장학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장학금 받아서 독립한 애들 얘가 그 애예요. 또 의대 입학시켜놨더니 애기 낳았다는 애.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얘가 아까 왜 그 침대 위에 물폭탄 터졌다는 애 있잖아요. 얘는 제가 13살부터 만났는데 아빠가 엄마가 이제 말을 못하고 약간 정신 박약이라 그러나? 약간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엄마 아빠를 버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가 부족한 엄마를 보호하면서 자기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방과후로 오픈을 하니까 그때 영어 공부하러 와서 만났는데 그런 집에 살아도 얼마나 깔끔한지 너무 반듯해요. 그래서 저 친구는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제 장학금 명목으로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집을 고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원래는 직업학교를 소개를 시켰는데 이제 성적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2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꼭 가는 것만 답은 아니니까 직업을 찾아도 괜찮다. 해서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물류센터 이런 데서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그런데 토요일 날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가 있고 토요일 학교가 있고 주일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대학을 하고 주일 날은 교회를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대학생 브라이언이라고 제가 정말 예뻐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장학금 받는 요 학생들 그 LA 재단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라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돈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을 받은 거예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애인데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공립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커리큘럼인데 사립학교는 돈을 내야 돼요. 공립학교는 돈을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넌 조금만 공부 더 하면 공립학교에 수업료 안 내고 다녀도 되겠네?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하냐면 워딩이 정확하게 선교사가 학비 준다는데 뭘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 조심하느라고 우리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막 2번, 3번 체크업을 하고 하느라고 조금 까다롭게 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훈련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도 고민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장학재단에서는 더 주세요 하는데 제가 이제 안 주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그 선교사가 그냥 그거는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 거라서 사실은 뭐라고 막 할 말을 좀 못 되고 그리고 저희는 나가는 선교를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니카라과 내에 있는 멀리 도시에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현지 교회에 우리가 우리 BBS 이제 다 프로그램 다 준비된 거 있으니까 가서 아이들 BBS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선물 나누고 저렇게 또 교회 근처 교회 가서도 하고 그런 모습이고 저기는 다른 교회 이제 오전에는 어린이 BBS를 하고 점심 때는 음식을 해가지고 그쪽 어른들하고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 3명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처음 나가죠. 그게 이제 볼리비아였고 볼리비아 7월 말에 갔다가 이제 8월 초에 돌아왔고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 모습이고요. 올해는 이제 허락하신다면 멕시코로 저거는 공립학교에서 어린이 이제 사생 대회를 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아직 크레용 종이 스크래프스하고 스케치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 대회를 하고 싶다 그러더니 우리 애들 크레용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석양교에 있는 거 죄다 들고 가서 저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 같이 가서 저렇게 우수 학생들 뽑아서 선물도 후하게 나누고 요거는
저 앞에 가운데에 있는 저 학생은 정말 저희 센터에 내노라 하는 날라리였어요. 저한테 대놓고 나는 K-팝 아니면 아무것도 관심 없으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도 하지도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래, 뭐 그래라. 그래서 교실 열어주고 집에 있는 테레비 띄워다가 교실에 달아주고 K-팝 하면서 놀으라고 교실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날라리가 저렇게 커서 대학 가서 이 사상과 부딪힌다고 학교를 그만둔 애가 쟤예요. 콜센터 근무하는 애. 쟤도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막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한테 토스한 거예요. 얘 좀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저렇게 너무 건전하고 예쁘게 커가지고 배워서 진해 교회 가서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 하는 모습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저희가 이제 쌀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동네 자체가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걸어서 하는 노방전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가까운 데만 이렇게 서서 지나시는 분들한테만 저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건기 때 한 손님이 오셔서 동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랑 골목을 정말 다 돌아봤어요. 근데 건기 때는 저게 되겠더라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가호고 그래서 저렇게 저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떤 때는 쌀과 뭐 휴지, 콩 뭐 이런 것들 나누고 이제 더우니까 저렇게 아이스박스에 저런 거 담아서 과자랑 사탕이랑 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거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저렇게 꼬맹이들이랑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걸을 수 있을 때는 저렇게 담아서 이제 노방전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거를 건기 때는 매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제 옥수수 거기도 도매시장이 있거든요. 참가물 시장 같은데 그러면은 막 포대로 사와요. 그래서 뭐 옥수수 시즌에는 옥수수 담아서 말씀 붙여서 주고 과일 뭐 나오는 시즌에는 과일에 이렇게 말씀 붙여서 주고 노방전 여러분 배추 따서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이제 지팡이를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지팡이 나눠드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바퍼 사역도 제가 이게 인원 통제가 안 돼서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왜냐면 광고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면 정말 몇천 명이 오니 애들만 해도 1,000명 가까이가 되니까 그래서 바퍼 사역을 하면 사실 그 뭐 미리미리 광고는 못해요. 광고를 못하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전날 그냥 그 포스터를 붙여요. 내일 몇 시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저렇게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50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아침에 우리가 9시부터 나눠드리기 시작했는데 12시도 되기 전에 다 받아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500명이면 되겠다 했는데 오전 사역밖에 못했죠. 그래서 바퍼 사역도 저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 싶어서 저 사역도 사실은 올해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아마 저희 동네 풍경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이렇게 합판을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이제 새로 지어진 집들이고 저렇게 낡은 거는 이제 곧 구멍이 뚫릴 집들이고 그렇죠. 저런 모습이에요. 저희가 사는 동네랍니다. 애들은 진짜 예쁘죠. 자 그리고 이게 선교 편지 제가 만든 건데 혹시 사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교회 저를 파송한 미국 교회에서만 1년에 한 번씩 6월이나 7월에 단기 선교를 오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를 소개를 받고 저희 동네에 의료사역, 미용사역, 뭐 바퍼사역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고 그 예쁘다는 애 있죠. 저랑 지금 밑에 공부하는 그 저 모습은 뭐냐면 저 아이가 크리스찬 스쿨을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대학은 지금 휴학을 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미션 스쿨을 나와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본인이 굉장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성경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이제 저희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공부는 시켜도 만약에 그 현지 교회에서 세례 공부를 못 시키겠다면 세례 공부는 시켜도 세례는 교회 가서 받게끔 하는데
저주교가 다녔던 교회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좀 슬프게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내 학생들은 내 방식대로 배워야 돼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볼리비아 선교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갔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갔는데 갔다 와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올해는 세례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아라 했는데 해가 지나도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물어봤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공부 안 시켜준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세례 공부 시켜줄 수는 있는데 세례 공부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도 되겠는지 상의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세례 공부를 시켜줘서 다른 현지 목사님 교회랑 조인을 해서 세례를 받게끔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하는 세례가 2월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재우면서 저렇게 이제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자면서 그 세례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세례 받는 그날 다른 설교센터에 제가 파송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날 제가 리크루팅이 된 거예요. 그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저가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딸 시집 보내듯이 제가 키워서 보냈으니까 선교사님은 그럼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내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이제 같은 내역이고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보통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를 보통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일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찍 마무리를 하고 종강식을 하는데 종강식을 이제 1년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은 조금 크게 해요. 크게 해서 아이들 버스 대절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막 63빌딩에 소풍 오듯이 그렇게 태워가지고 소풍을 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데려다 주지 않으셔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안겨요. 그러면은 옛날에 나도 대천 바다 처음 가보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잊었던 기억들이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엄마 아빠로서 지금 이제 육신의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한 그런 일들은 내가 힘껏 해서 좋은 추억, 좋은 기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열심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 살게 하셨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몇 절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돌아가도 저는 진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저런 보기에는 정말 가난해 보이지만 아마 제가 가장 부자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